우리 요번 과정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내신 대비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텐데 뭐 이걸 이제 활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봐도 끝이 없는데. 자, 일단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3, 4차 했었죠, 수학토에서. 3, 4차는 귀여워 보일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자, 보시면 일단 초월함수 그래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 도구,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부터 싹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이런 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최대 치수도 여기다 다 포함을 시킬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일반적인 특징. 함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하면 뭐 대칭성이라든지 주기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이런 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에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의역, 공역, 치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3, 4차는 정의역 별로 안 중요하죠. 왜? 모든 실수니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로그 함수만 봐도,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죠. 왜? 진수 조건 때문에. 삼각함수도 정의역이 모든 실수기는 하지만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치역의 범위가 또 정해지죠. 삼각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이 딱 정해져 있는 함수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간다는. 그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정의역을 치역 봐야 되고, 자, 증가함수, 극대극소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이제 곡선의 모양이에요. 곡선의 모양은 이제 보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목, 볼록이라고 하는데, 곡선이 오목한지 볼록한지인데, 오목이라는 말은 별로 안 씁니다. 얘는 별로 안 쓰고 볼록성, 즉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변곡점을 따져야죠.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것이 바로 오목과 볼록이 변화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게 이게 도함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그래프의 양 끝의 모양을 추론해야 돼요. 그래프의 양 끝. 즉 그래프라는 것이 있는데 항상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모양이 중요해요. 이제는 중요해. 다항함수 때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쭉, 아래로 쭉 이런 모양이고, 4차 함수는 위로 쭉, 이쪽도 위로 쭉 이렇게 가는 모양이라면, 그래프의 양끝을 따질 때는 뭘로 가냐면 얘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계산을 해서 결국 나오는 게 점근선이라는 개념까지 뽑아내셔야 돼요. 이런 모양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냐, 일곱 번째가 보통 함수가 그냥 단일 함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각함수면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면 로그함수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야. 왜? 그건 다 배웠어. 수학원에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죠.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죠.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나오냐, 두 개 함수가 곱해진 형태나 나눠진 형태, 즉 복합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곱의 형태, 분수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의 형태, 로그함수와 분수함수의 곱의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걔를 봤을 때 우리가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어떤 특이한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약간의 느낌이에요. 리미트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그래프가 어디에 도달하겠다라는 느낌. 근데 그거는 극한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다뤄온 내용이죠. 수열의 극한도 그랬고 함수의 극한도 그랬고.
그지?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없는 영역인데 이 그래프의 개형이 어디쯤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건 결국 누가 될 거냐? 증가 속도의 차이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초월함수 그래프라는 것을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증가감소와 극대극소 누구예요? 도함수죠. f-x. f-x의 부호가 결정을 하죠. 증가감소는.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f-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의 값이다. 그러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일 거다라는 얘기. 아니?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대칭성, 주기성인데 대칭성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대칭성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우함수, 기함수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우함수, 기함수와 관련된 거고 자, 정의역 제어 아까 했고 곡선의 모양과 변곡점은 누가 결정한다? 이계도함수가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그래프의 양끝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극한이라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경향성에 대한 얘기까지 다뤄보시면 이제 함수를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재를 보면서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83페이지에 보시면 증가와 감소 나와 있습니다. 증가와 감소. 네, 안 합니다. 다 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수학2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수학2의 내용과 동일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극대극소 나와 있는데 자, 극대극소도 수학2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방법 이런 거는 이따가 함수 갖다가 좀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28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285페이지에 보시면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거부터 하나씩 봅시다. 자, 이계도 함수라는 얘기는 얘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f-x의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x의 도함수. 자, 그럼 잘 봐. fx라는 것이 있고 f-x라는 것이 있고 f2-x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거의 관계를 좀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자, f-x가 만약에 증가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f-x가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fx가 증가합니다. 그럼 f-x는 부호가 뭐다? 얘는 부호가 양수다라는 게 나왔죠? 됐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요거를 맞물려서 얘가 증가한다면 f-x가 증가한다면 이번에는 똑같은 논리로 얘가 뭐겠어요?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계도함수라는 것은 뭐냐? 도함수의 도함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함수의 도함수. 한 번 더 미분한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극대를 가질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극대. 자, 극대를 가진다라고 얘기하면 f-x는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에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어야겠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도함수라는 값이 극대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f2-x가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보통 극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함수의 극대, 극소라고 표현하지 않고 f2-x가 0이 될 때의 값을 우리는 그 지점을 뭐라고 하냐?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가 돼요. 되나요? 자, 그러면 교재 보세요. 교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85페이지에 자, 이계도 함수를 갖는 함수에 대해서 f-a가 0이랍니다. 자, f-a가 0이래요. 도함수의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거기 네모치세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라면 x는 a에서 극대이고 극대값은 fa다 라고 돼 있어.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봐. 이계도 함수가 음수래요. 그럼 이계도 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도함수의 값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도함수의 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되니? 도함수의 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있고요. 얘의 그래프를 f-x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자, 요 a라는 지점에서, 미안해요. 다시 쏘리. 얘를 fx라고 한다면, 잘 봐.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죠. 그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니까 얘가 뭐야? f-a라는 것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값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a보다 작은 쪽. 자, a보다 작은 쪽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아이고, 접선이 아닌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f-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죠? 양수죠? 미쳤네. 양수죠? 돌았네. f-a는 뭐예요? 양수죠? 그죠? 그럼 f-a가 양수니까 요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가고 있죠. 잘 봐, 근데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전부 다 뭐야? 양수지. 근데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잘 봐. 도함수의 값은 다 양수야. 그렇지만 그 값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도함수는 이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죠. 요 말 이해했어요? 양수긴 양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데 이 기울기의 폭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도함수의 값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도함수의 값이 줄어든다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감소하고 있지. 따라서 이계도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됐습니까? 오케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디까지 가? 딱 0까지 간다는 거예요. 되나? 오케이? 그럼 왼쪽은 봐봐. 왼쪽도 접선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죠,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작아지는 거야. 절대값이 커지잖아. 음수인데 절대값이 커지니까. 되니? 자, 따라서 이계도 함수가 음수라면 이 지점이 뭐가 된다? 극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커지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됐다가 계속 음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니? 자,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 지점을 A라고 똑같이 놓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죠. 그럼 보세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 음수 이렇게 가지. 그지? 그럼 음수인데 음수의 절대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음수의 절대값이 작아져? 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커지다가 0이 딱 됐어요. 0이 딱 된 다음에 계속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 f-a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의 이 f2-a는 f2-x는 항상 뭐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어디까지가 이어지냐? 오목과 볼록이라는 것까지 그대로 이어지면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했을 때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는 지점이라고 잡아볼게요. 변곡점. 그러면 갑니다. 계속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f-x의 값은 점점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f-x의 값은 요 접선의 기울기들은 점점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커져요, 작아져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랬다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 할 수 있어? f2-x가 뭐다? 음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잘 봐. 이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뚫접이라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갑자기 이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죠. 그러면 이때는 f-x는 뭐 하고 있어? 증가로 바뀌었네? 그럼 f2-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양수가 됐네? 그지? 그러면 이 바뀌는, 즉 f-x가 감소였다가 증가로 바뀌는, 혹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변곡점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왜 변곡점은 f-2-x 이계도 함수가 0이 될 수밖에 없냐? 0보다 작았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필연적으로 뭘 지날 수밖에 없어? 가운데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극소에서 배웠던 이론 똑같이. 됐니? 그래서 변곡점의 좌표를 찾을 땐 뭘 해라? 이계도 함수가 0이 될 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극대극소에서 배웠던 거 똑같이 잘 봐. f-x가 0이야. f-x가 0이면 fx는 극값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fx는 극값 같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렸죠? 왜? 뭘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 증가감소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변곡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예요. 보세요. f2-x가 0이에요. 자, 이계도 함수가 0이라고 그래서 fx는 변곡점이다. 오목볼록이 바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똑같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뭐가 바뀌어야 되니? 얘와 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변곡점을 가질 후보가 되는 거지 무조건 변곡점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물론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이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3차 함수는 항상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다룰 게 3차만 다루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를 같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285페이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합니다. 이계도 함수를 갖는 fx에서 f-a가 0이라고 한다면 자, f-a가 만약에 음수다. f-a가 2-a가 음수다. 즉 감소하고 있다면 뭐다? 극대. 반대로 이계도의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양수라면 x는 a에서 뭐한다? 극소.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넘어갈게요. 문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뒤쪽 가봐. 자, 어디 보시냐? 함수의 그래프에 293페이지 있죠? 자, 293페이지 보세요. 자, 293페이지에 보면 오목과 볼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보면 오목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볼록, 요걸 쓸 거야. 됐니? 잘 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돼 있지. 이 점과 이 점을 이어. 됐어? 그래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임의로 잡아서 두 개를 이은 선분이 있는데 곡선이 이 선분보다 위쪽에 그려지면 볼록이야.
어떻게 볼록? 위로. 위잖아. 됐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렇게 그려져. 똑같이 A부터 B까지 직선을 이어. 이었을 때 곡선이 밑으로 어떻게 돼? 쳐져. 그러면 뭐야? 아래로 볼록이야. 됐습니까? 자, 교재 보세요. 어떤 구간 AB에서 갑니다.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어떤 구간에서 fx 위에 임의의 두 점 PQ에 대해서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선분 PQ보다 뭐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있으면 처져 있으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뭐한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떤 구간에서 곡선이 PQ의 곡선 부분이 PQ보다 더 위에 있으면 선분보다 위에 있으면 뭐한다? 위로 볼록이다. 됐나? 됐나? 자, 근데 요거 말고 이거는 이제 어떤 그래프의 모양이나 상황에 대한 정의고요. 요거를 수식으로 정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만약에 쌤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런 그래프를 아이고 너무 세게 그렸다.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점을 내가 A라고 하나 임의로 잡고 여기를 함수값 FA라고 잡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을 내가 B라고 잡고 요 지점을 이렇게 가서 FB라고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잘 봐. 그런 다음에 요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는데 가운데 점 있죠? 요 가운데 점을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할게요. 중점이죠? 그럼 중점을 대입을 해요. 자, 중점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 함수값을 내가 여기에 써진 요 함수값을 식으로 쓰면 F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자, 주황색 봐봐. 그런 다음에 요 함수값 FB와 FA의 가운데점이 있죠? 요 가운데점. 자, 요 가운데점을 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FA 더하기 FB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랬을 때 지금 노란색과 요 주황색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라고 하면 노란색이 더 크죠. 그지? 그래서 부등호가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네. 됐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요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수식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이 나왔다? 아, 이거 위로 볼록이구나 해요. 알겠지? 그림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만 갖고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계도 함수 갖고. 근데 문제에서 어떤 그림이 나왔는데 어떤 식이 나왔는데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러면 위로 볼록인 구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쌤은 어떻게 외우게 하냐면 요거 함수 아이고 미안해. 중점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요. 중점의 함수값.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함수값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크면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반대가 되면 부등호가 똑같은 식인데 반대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있죠? 같아질 때는 뭐냐? 직선입니다. 함수값의 중점과 중점의 함수값이 항상 같을 때 직선입니다. 왜?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니? 요 식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요게 부등호가 바뀌면 중점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크면 위로 볼록. 함수값의 중점이 중점의 함수값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두 개가 같다면 직선. 됐니? 두 개가 같다면 직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변곡점 가겠습니다.
자, 변곡점은 잘 봐.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x는 a의 좌우에서 곡선의 모양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한다. 즉 밑줄.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뭐다? 변곡점이에요. 이계도 함수의 모양이 바뀌는 게 뭐다? 변곡점이야. 자, 이 변곡점이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쌤이랑 이따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을 하실 때 처음에는 한 번은 내가 딱 한 번은 증감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딱 한 번.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모든 문제에서 증감표를 그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물론 그려서 풀어야 될 때도 있어. 그리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미적분은 달라. 3, 4차는 내가 그리라고 해, 안 해? 변곡점이란다. 내가 수투 설명하면서 증감표 그리라고 해, 안 해? 절대 안 하죠. 그죠? 근데 초월함수 그래프 할 때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알겠지? 그건 알아두고. 그래서 가르쳐 줄 건데 변곡점 그리면서 증감표 그리면서 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건데 잘 봐. 모든 함수를 그렇게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모든 함수를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개형 같은 거는 외워두는 게 좋거든. 외워두는 게 좋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 대부분의 함수들은요. 우리가 다루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웬만하면 연속이에요. 연속. 그럼 연속이라는 얘기는 얘들아, 니네가 종이에다가 연필로 딱 찍어. 딱 찍었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한 번 완성시킬 때 이 연필을 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얘기잖아. 니네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초월함수 그래프도 그려다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똑같이 그려진다고. 알겠니? 물론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야? 유리함수죠. 물론 있어. 있는데 대부분의 함수들은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대부분의 함수들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막 공부하시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문제를 풀면서 풀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게 이제 1단계인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얘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 쌤이? 이게 아까 쭉 1번부터 7번까지 적어준 거 중에 얘가랑 얘가 뭐야? 구간의 양끝. 구간의 양끝의 모양. 그래프의 모양.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점근선을 갖는지 안 갖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 얘네 뭐야? 극값. 그 다음에 얘야. 변곡점. 요 5개만 알고 있으면 대충 점 찍어가지고 한 붓 그리게 하면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끊어지는 그래프가 아니라면, 정의역이 중간에 텅 비는 그래프가 아니라면 대충 모양 그릴 때는 이거 그리고 이거 체크하고 이거 체크한 다음에 요 가운데 거 잡아서 변곡점이 만약에 존재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구조겠군.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변곡점이 중요한 이유야. 근데 변곡점이 만약에 없어. 얘가 없어.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라. 만약에 변곡점이 2개가 있어.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시작하겠군.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이 추론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봐. 다 공부해야 돼. 그래프는. 미적분은 특히나 더. 수투보다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증감표 그려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략적인 개형을 아예 기본적인 개형은 암기하는 게 좋아. 그리고 니네가 생전 처음 보는 개형을 추론하는 능력도 중요해. 다 중요해. 근데 니네가 연산을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미분과 그걸 이용해서 미분과 극대극소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변곡점이 2개가 나오고
극대값이 하나가 나오고 양끝이 수렴하네? 그러면 극대 이쯤에 있을 거고 경복점 2개 이렇게 잡아놓고 양끝이 수렴하니까 x축에 수렴하니까 이렇게 그어놓은 다음에 그래프 개형 한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간다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그래프들을 그리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래프 그려나갈 때 써먹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오케이? 니네 그 수학 문제 풀다 보면 그렇잖아. 막 풀다 보면 진짜 정확하게 정말 자로 잰 듯이 딱딱딱 푸는 경우도 있지만 왠지 문제에서 준 모양이 대충 이런 모양일 것 같은데 해서 끄적끄적 하다가 답 에이 몰라 이거겠지 하고 푸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것도 필요해요. 알겠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습니까? 오케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그 옆에 295페이지부터